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전체적인 좀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되다 보니까 한 주 시작할 때 좀 힘 빠져서 기운 없이 시작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힘내서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찬 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시고, 시장이 항상 또 나쁘기만 하는 법은 없으니까 나빴다 좋았다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견뎌내 나가시는 한 주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장 초반에 좀 많이 밀리면서 시작을 되었고요. 네, 다행히도 마지막 마감은 둘 다 이제 플러스 마감이 되었습니다. 성투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주말이 모처럼 좀 화창하더라고요. 네네, 뭐 미세먼지도 없고요, 네. 네, 그래서 오랜만에 동네를 또 한번 어슬렁거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르쳐 봤습니다. 힐링 네. 하시는 또 그런 시간을 가지셨네요. 뭐 힐링까지는 안 됐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냥 오랜만에 바깥에서 좀 돌아다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네. 하도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이게 밖에 진짜 나가기가 외출하기가 겁나는 시간들이 많았었거든요. 뭐 저는 못 나갔죠, 뭐. 네. 밖에는 못 나갔고. 네네. 그다음에 나가더라도 마스크를 써야 돼서 굉장히 답답하고 그랬는데. 네네. 오랜만에 깊은 어떤 숨을 좀 쉬어보기도 하고. 네. 네. 좀 맑은 공기하고 이제 좀 탁 핀 시야를 좀 가지니까. 네. 마음이 좀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맑은 하늘만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름철이 되면 그렇게 네. 되겠죠? 네. 네. 진짜. 덥지만 않으면 좋을 텐데요. 겨울하고 봄에는 진짜 서해 쪽에 네. 대형 선풍기를 갖다 놓고 그냥 불어버리고 싶어요. 중국 쪽으로 그냥 바람을 네, 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다시 시장 얘기 좀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시장 장 초반에 굉장히 좀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지수들이 10포인트 가량 빠지면서 많이 우려감을 좀 나타내는 모습들인데, 다행히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장 후반에 이제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네. 전체적인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보니, 좀 기관이 막판에 좀 힘을 써준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네. 부분 좀 있고, 네네. 대체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좀 줄었죠? 네, 거래량이 좀 줄어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관망하자, 뭐 네. 이런 쪽에 어떤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뭐 기관들이 좀 받아주면서 이제 주가를 좀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기도 했었다, 이렇게 볼 네네. 수 좀 있습니다. 음. 일단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경제 지표의 부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크게 나왔던 이슈 중에 또 한 가지가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그 분쟁에 따른 그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취소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뭐 연기되었다 하더라 네, 갑자기 네, 취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제대로 이제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에 있는 그 미국 대사가 네네. 협의를 위한 그 어떤 준비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오게 굉장히 큰 되거든요. 발언인데, 네. 네. 왜냐면 이게 3월 말에 지금 음. 협상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고 만나야 되면 네네. 지금 준비가 한창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달에 안 만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그냥 그 이후에 어떤 일정에 대해서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음. 취소다 네네. 이렇게까지 이제 뉴스가 나와서 좀 나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음. 지금 미국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경제 성장률이 다 떨어진 상태인데 그 범인을 이 무역 분쟁 때문에 잡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빨리 이게 해소가 돼야지만이 뭔가 해소가 될 텐데 네. 이게 지금 또 취소가 돼 버렸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겠죠. 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게 네네. 이제 북미 회담에 그게 이제 1편이고, 네. 또 이 본격적인 본편이 2편인데 지금 2편도 지금 취소될 네네네. 위기에 지금 놓여 있으니까 굉장히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이렇게 우려감을 많이 갖게 하네요. 근데 이거를 또 완전히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게 네네. 이번에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 트럼프가 판을 뒤집어 엎은 음. 그것 때문에 네네. 시진핑이 이번 회담을 가볍게 보지 않고 약간 중국 쪽에서도 재고 있다. 중국 쪽에서 뭔가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다. 네. 이런 쪽으로 좀 풀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단순한 취소는 다음 아니다. 달, 네. 네네네, 그죠. 다음 달 정도에 음.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될 네네. 것 같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일단락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네. 북한과의 내용들은 지금 뭐 미사일 발사대가 재건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뭐 요 부분에서 더 이상 진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뉴스가 하나 나온 게 뭐냐면 1차 정상회담이 그때 싱가포르에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암암리에 핵무기를 6개나 더 만들었다. 네, 그런 얘기가 일단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관계가 냉각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좀 있는데 네. 이 상황에서도 트럼프는
일단은 다시 만날 용의가 있다. 네.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이걸 확 놔버릴 수 없는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자신의 가장 큰 업적이 될 수도 있고요. 아, 이게 노벨상까지 또는 뭐, 이제 운운하고 그죠? 있으니까. 노벨상도 받을 네, 수 있는 네, 상황인데 이거를 맞아요. 그냥 놔버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일단 어느 식으로든 얼르고 달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나오는 모습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네네. 중국과 함께 이제 협상을 좀 해놓고 중국과 함께 북한을 좀 압박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부분도 일단은 여기서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긴 네네네. 한데 네. 근데 해소되지도 않겠죠. 어떻게 보면 네. 약간 좀 중립적인,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좀 그렇죠. 이렇게, 양갈래 길에 서 있는, 맞아요. 고민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뭐 크게 하락한다거나 또 크게 상승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악재가 이 정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실망감 때문에 매물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보면은 뭐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이 좀 많이 빠졌죠. 네, 중국이 네, 많이 중국 빠졌죠. 지수가 이제 급등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인지 모르지만 4% 하락한 모습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다시 한 2%대 다시 반등하면서 네네네. 뭐 움직임이 좀 만들어졌는데 음.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단기 급등에 따른 어떤 일시적인 부분들이다. 단기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 보면은요, 일단 악재가 나오긴 했는데 그 부분들이 일단 해소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망하자. 매수를 하긴 조금 애매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막 매도를 턴다거나 이 부분도 아닌 것 같다. 다 이런 쏟아내기도 식의 어떤- 조금 네. 뭐 그런 그렇죠. 상황이다. 그런 관망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대신에 이제 투자자들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죠. 여차하면 토끼자. 아, 네네. 네. 아, 이게 그런 참 마음은 일단 가자. 가지고 네. 있을 거예요. 네네네. 여차하면 튀자. 네네.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조금 그 중단한 상태에서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한 가지 더 불확실성이 뭐냐면 이제 그 12일 내일인가요? 내일이죠. 네, 12일 날. 네. 현지 시간으로 12일이니까 내일 오후쯤 저녁 늦게나 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영국에서 브렉시트에 브렉시트. 대한 또 표결이 들어갑니다. 네네. 근데 아, 이것도 이게 또 지금 크죠, 이게. 네, 부결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역시나. 그러니까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협의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 백스톱에 대한 조항을 보완해가지고 이제 하자 해서 이제 네네네. 좋게 풀어보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지금 부결됐고 해서 딱 나오면서 이제 선택지가 두 개로밖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기간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기간이 이게 없어요. 3월 네. 29일이죠. 이게 나가는 시간이 그러니까 네. 시간이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표결은 안 될 것 같고 음. 그냥 메이 총리가 주장하고 있는 노딜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 노동당이 얘기하고 있는 연기 이후 국민투표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만 나왔습니다. 네네네. 근데 아마도 지금 같은 경우는 국민투표로 그 연기 이후에 국민투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네. 메이 총리가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아, 또 고집이 지금 보통이 실권자잖아요. 아니시더라고요. 네.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노딜로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되면 이거 네. 시장이 굉장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딜까지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영란은행에서는 뭐 노딜이 됐을 경우에는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시장에 충격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그렇죠. 부분이 지금 현재 불확실한 모습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재가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상태는요. 그런 부분이어서 시장이 일단 압박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매수가 들어오기 좀 껄끄러운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번 주에 쿼드러플 위칭데이 그 그렇죠. 만기일이 있단 말이에요. 네, 14일날 만기일입니다. 근데 네. 이게 보통 보면은 만기를 그 앞두고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네. 만기일에서 이제 그 포지션 청산하는 사람들이 좀 유리한 가격을 내기 위해서 올라간 것을 좀 끄집어내리거든요. 그렇죠. 강하게 또 근데 끌어내린 모습이 있었죠. 반대로 내려간 상태에서는 지들이 또 유리한 포지션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네, 부장관님 말씀하신 가두리. 예. 네네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한 그런 수준을 유지를 해야지만이 자기네들이 이제 이쪽 저쪽에서 다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약간의 어떤 그런 포지션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좀 딱 보니까 계속해서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네, 이쪽 포지션에는 지금 끌어올려야지만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시장을 좀 보니까 악재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빠르면 오늘 오후 네네. 그다음에 늦어도 내일 오전부터는 좀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겠는가 좀 중후반으로 가면서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좀 했던 게 만기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만기일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보다도 오히려 주가의 어떤 진정 효과를 좀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좀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3월 장이 시작되고서 영업일로 계산을 하면은 계속해서 네. 하락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2150을
깨면서 오늘 네네. 또 장 중반에는 2130 이렇게 2125까지 61선까지 네, 터치를 네, 하면서 좀 이렇게 여기까지 깨버리면 이제 50까지 열려 있으니까 많이 좀 네, 불안해 네, 네. 하시는데 장 막판에 또 이게 좀 기관 투자 좀 받아주면서 장이 꼬리를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약간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는 그래도, 뭐, 지난주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네네. 여기서도 이제 뭐, 악재가 더 세게 나온다거나 네. 그러면은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 정도면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런 거 나올 때 네네. 아니겠습니까? 네. 뭐 어떻게 네. 보면은 시장의 어떤 그 정확한 방향성, 세계 시장도 그렇고요. 큰 빅 음, 이슈들이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약간 좋아지는 모습과 반대로 좀 네. 이렇게 최악까지 생각해야 되는 양면적인 모습이 항상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들이 강하다 보니까 지수가 먼저 좀 빠지는 모습들이 강했는데 오히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4일 옵션 만기 를 음, 앞두고 반등이 또 소폭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상 또 조심스럽게 해주셨는데 일단 뭐 지켜봐야 네. 되는 관망세가 좀 강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네네네. 네, 시장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이제 또 네. 3월이 되다 보니까 네. 본격적인 시즌이 왔습니다. 바로 어떤 시즌인가요? 코스닥 관리 종목, 아, 퇴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요즘 또 부실 종목들. 많이 네. 나오는 이제 시절이 되었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18년 4, 4분기까지 어떤 그런 감사 보고들이 좀 마무리되는 단계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연속 실적 악화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즌이라서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네네네. 이제 관리 종목들 들어가는 종목도 있고 상장 폐지가 운운되는 종목도 좀 있는 것 음. 같습니다. 뭐,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종목을 처음에 고를 때, 우리가 그렇죠. 재무제표를 좀 들여다보는 연습만 좀 하면 이런 것도 많이 고를 수 있거든요. 네네네. 보통 보면 이제 4년 연속, 음. 이제 그 적자가 발생했다거나, 그러면 이제 네네.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자본 잠식이, 뭐 50% 이상 진행됐는데, 그 네. 다음에도 이제 적자가 났다거나, 아니면 또 완전 자본 잠식이거나, 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자본 잠식이고, 뭐 적자 발생이거나 다 실적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재무제표를 딱 네. 열었을 때 전부 다 이제 불구죽죽한 종목들 조심하셔야 그렇죠,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그리고 뭐, 퍽 텐데요. 같은 거 산출 안 되는 거, 그런 네네네. 것들. 근데, 그런 종목들도 다 나쁜 건 아니죠. 음. 뭐, 한 1, 2년 정도 이제 이런 적자가 나오긴 했는데, 네. 적자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거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을 또 갈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요, 일단은 기본적 분석 그 지표를 딱 열어놓은 상태에서, 적자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거나, 네. 또는 비슷한 수준에서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이런 음. 것들만 조심하신다라면 사실 이런 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네네. 뭐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적자가 좀 심화가 돼서 상장 폐지가 될 것 같다 싶으면은 보통은 이제 뭐 감자를 한다거나 또는 유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감자나 유증 같은 경우를 좀 진행하게 되면 재무 안정성이 좀 좋아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회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음. 종목들이 좀 있다라면 그런 것들은 좀 안정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감자 이후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가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종목 고르실 때 기본적 분석 그런 것들 좀 잘 따져보시고 이 기업이 일단은 최소한 뭐 그냥 아빠님 항상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밥끓이나 먹고 밥은 먹고 사느냐. 사느냐. 네. 네네네네. 그 정도. 네.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뭐 찬물에다 말아 먹든 김치 깍두기에다 먹든 일단은 밥은 네. 먹고 살아야지 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음. 밥도 굶고 있다. 그렇다라면은 그런 기업은 투자하기가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그런가 이제 관리 종목 때 일단 관리 종목이 지정되고 나서 상장 네네. 폐지에 대한 또 그런 것을 이제 수순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네. 내추럴 엔더텍 같은 경우에 또 관리 종목에 들어간다는 이제 또 얘기가 있으면서 오늘 주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장중 이제 14.8%까지 빠졌었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좀 내추럴한 종목이잖아요. 예전에 이제 가짜 백수호 때문에 네네네. 고통을 받으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 저희 회원님들도 보시면 이 꼭대기에서 7만 원, 8만 원 근처에서 몰빵 치셔가지고 하한가를 그대로 다 맞아 버리셨다는 분들 실제로 계셨거든요. 이거는요, 지금 네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가짜 백수 때문에 주가가 후룩 떨어졌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아니다. 네네. 그래갖고 또 올라갔다가, 맞아요. 또 지다. 그래갖고 네. 또 내려갔다가, 네. 다시 돌아가고 아니다. 그래갖고 또 다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거 뭐 하는 근데 건지 도대체,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일단은 가짜 백수라는 낙인이 딱 찍혀버려서 이제 주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진짜 백수입니다라고 해서 들고 나와도 사람들이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제 한번 굳어진 네. 이미지는, 저게 거짓말하는 그렇죠. 기업이다. 이렇게 딱 이미지가 각인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일단 나쁜 이미지가 떨어졌는데 네네. 여기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이름도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보통 이럴 때는 이름 바꾸고 맞아요. 이제 거기다 이름을 바꿔 있는데 이름을 안 물타기를 바꾸더라고요. 좀 하는데 네. 이름도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가니까 이거는 지금 4년 연속 지금 영업 손실을 냈다. 관리 종목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준인데 네네. 이것을 이쯤 되면 좀 노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일부러 네, 노렸다. 이거 뭐 노리고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할 네네네. 정도로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 부분은 사실 뭐 극복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 우리가 뭐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까지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회사를 그냥 죽이진 않을 것 같고요. 네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나면 이제 무언가가 들어오겠죠. 네, 무언가가 들어와서 이름도 좀 말씀드렸던, 바꾸고, 맞아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진짜 바닥을 잡고 나서 고생 많이 시키고 사람들 완전히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은 일단 계속 조심하셔야 되겠죠. 지금 네. 먼저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도 있습니다만 이제 어떤 종목들이 또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서 나를 고통을 줄 것인가, 내 포트폴리오에 네. 어떤 종목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는 단계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내추럴 엔더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좀 말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뭐 예전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네, 어떤 그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네, 이제 네. 그것을 빌미로 해서 감사법이 좀 이제 강화되는 그죠, 그런 그죠. 것도 있었고 그렇게 네. 함으로써 이제 감사 이제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이제 강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새로운 이제 감사법이 발족이 되면서 좀 더 네. 강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무제표는 완전히 뭐 독파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박근혜 먹고 사는 꾸준하게 영업을 내고 있는지 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기본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은 요즘엔 증권사 HTS에서 친절하게 다 계산까지 해가지고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분석만 네. 보시면은 그냥 당연히 이렇게 기업이 괜찮은지 않겠지. 네, 다 돈을 보고 보여요. 있는지. 그러니까 예. 이게 빨간불이냐 까만불이냐 네네. 빨간색이냐 까만색이냐 네네네. 플러스나 마이너스 그 정도는 일단 구분이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몇 년 정도 연속됐느냐 그것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맞습니다. 이게 숫자가 커지냐 작아지냐 음.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네. 귀찮은 거예요. 네. 네. 투자자는 귀찮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귀찮으면 안 되는데 이게 네네.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별일 있겠어? 아니면 아예 TV에서 나온 건데 뭐 아니면 음. 어디서 좋다고 얘기했는데 뭐 뉴스에 나온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시는데 네네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마트 같은 데 가서 옷 사실 때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자기야 이거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 뭐 그러다가 말 잘못하면 큰일 나죠. 우리는 무조건 이쁘다고 해야 되지만 네네네.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하면서 다 물어보고 뭐 따져보고 그러다가 사고 안 사고 막 그렇게 결정하는데 맞습니다. 주식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네네. 그냥 이뻐 그러면 무조건 다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나중에 와서 또 옷장에 옷 걸어놓고 입을 옷이 없다고 또 그러죠. 그런 시즌이 왔네요. 네. 지금 봄이라서. 진짜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 어떻게 우리도 보면 조심해야 되겠네요. 저희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네네. 네. 아무튼 그래서,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하여튼 뭐 이때 굿삭 종목도 또 이제 퇴출되는 종목도 이제 슬슬 네. 나오기 시작할 거고 관리 종목 지정되면 또 나에게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은 빨리 지금 살피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만약에 비중이 작다면은 바로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비중이 근데- 크더라도 바로바로 나오셔도 될 거예요. 맞아요. 비중이 네. 크면 또 이제 이게 움직이기 액션하기가 힘드실 텐데 음. 그래도 액션 하셔야 됩니다. 뭔가 그렇죠, 좀 그렇죠. 아니다. 이게 뭔가 아니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빨리 액션 하시는 것이 소중한 투자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전체적인 시장 상황들, 해외 시장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은 있습니다만 좀 관망성이 좀 강하다라는 말씀 좀 드렸고요. 3월달, 이제 4월달 이제 코스닥에 퇴출 종목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옥석까지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마무리는 그걸로 할까요? 뭐요? 네, 투자자는 네. 행동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네, 좋든 싫든 뭔가 어떤 그런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빨리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나쁜 거든 이게 내가 매수라고 생각했으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했으면은 네. 강하게 이제 따라붙을 땐 따라붙어야 되지만 아니라고 생각됐을 때는 이게 그런 네. 느낌인 것 같네요. 네네. 왜 버나드 쇼의 그 묘비명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런 네, 바로 그런 그겁니다. 느낌인가요? 네네. 아, 그렇군요. 네, 그걸로 해야 될 일단 것 같다. 그러면 네.
그럼 뭘로 하면 될까요? 아, 마무리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예, 어렵군요. 마무리가 네. 항상 어렵네요. 주식시장에서는, 네. 예, 우물쭈물하지 말고, 아니, 너무 길어질 것 아, 같아요. 네네, 그렇게 근데 주식시장에 행동하라. 이렇게. 현명한 투자자는 네. 네,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 이렇게 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마무리 정말 힘드네요. 현명한 투자자라면 네.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이게 깔끔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네. 제가 보고 명언을 만드네요, 우리가. 만들어도 되죠. 뭐 항상 이렇게, 네. 이렇게 창조하는 네, 네.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네. 그냥 알겠습니다. 앞부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명한 투자자라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